좀비가 된 지 3년째. 난 여전히 사람을 먹는 게 익숙하지 않다. 매일 좀비 소굴에 섞여 아우성치며 괴성을 지르지만 사실은 버려진 마트에 몰래 들어가 작은 케이크를 훔쳐 먹는다. 어느 날 진열대 뒤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차가운 총구가 갑자기 나를 겨누었다. 좀비 아가씨. 내 엉덩이를 깨문 것 같은데 나는 뻣뻣하게 고개를 들었고 익숙한 검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망했다. 아는 사람을 깨물어 버렸다. 내가 살아생전 짝사랑했던 학교 최고의 미남 쉬양 선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심히 의심스러웠다.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해서 생긴 환각이 아닐까. 쉬양 선배가 살아있다니 선배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날 알아본 건 아닐까. 심하게 부패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그 오랜만에 살아있는 듯한 감각은 심지어 나를 겨누고 있는 그 총조차 한순간 잊게 만들 정도였다. 나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바보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쉬양 선배는 들고 있던 총을 앞으로 살짝 밀더니 몸을 숙이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좀비 아가씨, 평가 좀 해줄래? 내 엉덩이 식감이 어때? 그래. 나는 실망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쉬양 선배는 내가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감염되고 나서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당연하지. 못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적어도 망가뜨리진 않을 테니까 선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쉬양 선배의 말에 따라 방금 전 상황을 열심히 떠올려 보았다. 아까 진열대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땅콩 버터 비스킷을 뜯어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손에 갑자기 말랑말랑한 게 만져졌다. 뭐지? 사람인가?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한 입 물어보자. 그건 꽤 탱탱하고 탄력이 있었지만 겉에 천이 한 겹 더 씌워져 있어서 도저히 씹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과감히 포기했다. 그게 쉬양 선배의 엉덩이일 줄 누가 알았겠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혹시라도 쉬양 선배가 기분이 상해서 바로 총을 쏴버릴까봐 무서웠다. 식감 꽤 좋았어요. 하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밖에 있는 하급 좀비들은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는 것을. 나처럼 정상적인 사고를 하며 유창하게 대답하는 고등 좀비가 이 순간 유난히 기괴해 보일 거란 사실을. 쉬양 선배가 갑자기 나를 향해 웃었다. 잘생긴 눈매가 살짝 휘어지는 모습에 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재밌네. 사람 말하는 좀비는 처음 봐. 선배는 고개를 갸웃하며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말했다. 널 기지로 데려가야겠다. 너 같은 감염체는 아직 해부해본 적이 없거든. 안 돼요. 나는 울상을 지으며 남은 땅콩버터 비스킷을 두 손으로 받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전부 다 드릴게요. 저 죽이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아마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나 보다. 쉬양 선배는 총을 거두며 나를 비스듬히 쳐다보았다. 너? 사람 안 먹어. 나는 병아리가 모이를 쪼듯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갑자기 목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기겁하며 목을 만져보았다. 목걸이 같은 게 채워진 것 같았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느껴졌다. 제게 뭘 채우신 거예요? 쉬양 선배는 손에 든 열쇠를 흔들어 보였다. 불길한 예감이 순식간에 밀려왔다. 역시나 선배의 입가에 무자비한 미소가 번졌다. 시한폭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원격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언제든 널 산산조각 낼 수 있어. 나는 너무 억울했다. 쉬양 선배 진짜 속 좁네. 내가 실수로 엉덩이를 좀 깨물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무섭게 구는 거야? 그래도 안심해. 앞으로 매일 밤 식량과 물을 가져와서 나와 거래한다면 함부로 스위치를 누르진 않을 테니까. 알고 보니 이게 선배의 진짜 목적이었다. 너한테 그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게다가 아까 날 깨물었으니 사과의 의미로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 안 그래? 좀비 아가씨. 쉬양 선배는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여전히 잘생겼지만 너무 얄미웠다. 좋아요. 약속할게요. 나는 풀이 죽은 채 선배의 요구를 수락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그리고 전 좀비 아가씨가 아니에요. 이름이 있다고요. 제 이름은 신로우로우예요. 쉬양 선배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 이름을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다. 가기 전에 쉬양 선배는 글쎄 내 손에 있던 반 봉지, 남은 땅콩버터 비스킷까지 빼앗아 가버렸다. 좀비가 먹던 걸 먹다니. 감염되는 것도 안 무섭나. 나는 속으로 선배를 격렬하게 씹어댔다. 뭐? 네가 짝사랑하던 선배를 만났다고? 그 남자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이종말의 시대에 완전 로맨스 소설이 따로 없네. 장수재 언니는 놀라 빠진 누나를 다시 눈구멍에 끼워 넣으며 말했다. 언니는 내가 좀비가 된 후 알게 된 유일한 친구다. 우리는 둘 다 인간의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고등 좀비로 우연한 사고로 알게 되었다.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장수재 언니는 감염된 직후 가장 먼저 잡아먹은 사람이 평소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던 남자친구였다는 것이다. 그 후로 언니의 식습관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인간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했다. 지금 언니는 본능을 억누르며 배가 고플 땐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 같은 걸 뜯어먹고 정안되면 다른 좀비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주워 먹는다. 쉬양 선배는 내가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못해. 만나봤자 소용없어. 잡아. 나는 목에서 붉은 빛이 깜빡이는 전자 목걸이를 가리키며 작게 항의했다. 날 폭파시켜 죽이려고 한다니까. 장수재 언니는 연애 지상주의자라 나와 쉬양 선배가 애절하고 아름다운 포스트 아포칼립스 로맨스를 찍을 거라 상상하고 있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필수. 널 죽일 생각이었으면 진작 총을 쐈겠지. 못하러 매일 만나자고 약속을 했겠어. 쉬양 선배에겐 물자가 필요하니까 이 구역에 나보다 더 안전한 배달원이 어딨겠어. 이번엔 그제야 내가 쉬양 선배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들은 것 같았다. 언니는 갑자기 남자는 다 똑같아. 좋은 놈 하나 없어라고 한마디 툭 던졌다. 차라리 그를 잡아먹는 게 어때? 공부 잘하는 애들 뇌가 원래 달콤하거든. 내 예전 남자친구도 그랬어.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게 말이 돼. 난 선을 지키는 좀비라고. 난 절대 사람 안 먹어. 사실 장수재 언니한테 차마 말하지 못한 게 있다. 나도 약간 연애 지상주의자, 즉 연애 뇌라는 걸. 쉬양 선배가 내게 총을 겨누고 폭탄을 매달고 무섭게 굴어도 난 여전히 선배가 너무 좋다. 비록 협박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쉬양 선배를 만나는 게 기대된다. 장수재 언니가 내 머리도 새로 말아주었다. 난 서둘러 새 원피스로 갈아입고 향수도 듬뿍 뿌리고 연하게 화장도 했다. 약속 시간이 되기도 전에 나는 행복 슈퍼에 도착했다. 쉬양 선배는 나를 보더니 살짝 멈칫했다. 너무 신경 써서 꾸민 걸 들킨 건가? 사람은 민망할 때 괜히 바쁜 척을 하게 된다.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소매로 진열대를 닦았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손을 뻗어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다가 그만 바닥에 있는 잡동사니를 밟고 말았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쉬양 선배가 물고 있던 담배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선배는 긴 팔을 뻗어 내 손목을 꽉 쥐고는 힘껏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익숙한 샌드루드 향이 은은한 담배 냄새와 섞여 확 풍겨왔다. 얇은 옷자락 너머로 선배의 심장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게 들렸다. 너무 갑작스러운 포옹이라 하마터면 꿈인 줄 알았다.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쉬양 선배가 내 손목을 잡으며 물었다. 어쩌다 이랬어. 내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감히 선배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오후에 약국에서 물건 찾다가 긁혔어요. 내가 약을 찾아오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쉬양 선배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선배가 말한 적은 없지만 선배의 위가 안 좋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종말 이후엔 식량이 부족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병이 도지기 쉬우니까 오후에 약국 앞을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위장약을 좀 챙겨다 주고 싶었다. 그런데 약국 진열대가 바닥에 쓰러져 엉망진창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약을 찾으려다가 실수로 손목이 긁히고 말았던 것이다. 쉬양 선배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신로우로.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을 텐데 넌 식량과 물만 가져오면 된다고. 내가 물자를 더 가져왔다고 해서 폭탄을 풀어주진 않아. 어차피 첫 번째 고등 좀비를 발견했으면 두 번째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널 폭사시켜도 이 일을 대신할 다른 좀비는 얼마든지 있어. 다음에도 또 이따위로 다쳐오면 그땐 진짜 스위치를 누를 거다. 선배는 사납게 협박했다. 뭘 잘못했는지 알아. 나는 선배가 말한 이따위가 뭔지 몰랐지만 폭사당하고 싶진 않았다. 선배가 이렇게 날 신경 쓰는 건 내가 다쳐서 다음날 거래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서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전혀 기쁘지 않았다. 목소리도 시무룩해졌다. 알았어요. 배은망덕한 사람. 호의를 베풀어도 소용없다니까? 쉬양 선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파 죽으라지. 가만히 있어. 손목에 갑자기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깜짝 놀라 쉬양 선배가 전술 힙색에서 반창고 하나를 꺼내는 걸 바라보았다. 좀비의 상처는 낫지 않기 때문에 물건 낭비하지 말라고 말하려 했지만 쉬양 선배가 내 손에 집중하며 서툴게 붙여주는 모습을 보니 거절의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 쉬양 선배가 갑자기 나를 쳐다보았다. 신로우로. 넌 왜 그렇게 죽는 걸 두려워해? 비밀이에요. 선배가 더 물으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치켜들고 아까 선배의 말투를 흉내내며 받아쳤다. 쉬양 선배. 선배가 내게 곰돌이 반창고를 붙여줬다고 해서 비밀을 말해주진 않을 거예요. 장수재 언니는 쉬양 선배의 반창고를 보더니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면서도 널 안 좋아한다고. 신로우로. 인간이 좀비한테 반창고를 붙여줬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 대답해봐. 내 마음은 달콤해졌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다. 장수재 언니. 언니가 진짜 오해한 거야. 쉬양 선배는 그냥 내가 다쳐서 물자 구해올 사람이 없어질까봐 그런 거라고. 그럼 이 많은 간식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가 인간 음식 먹는 거 알고 이렇게나 많이 챙겨다 줬잖아. 너희 둘 진짜 썸 타는 거 아니야. 장수재 언니가 나를 향해 눈을 찡긋거렸다. 나는 귀끝이 빨개진 채 황급히 도망쳤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약속대로 쉬양 선배와 만났다. 예전엔 밤이 가장 싫었다. 사방에 역겨운 괴성들로 가득해서 떨쳐낼 수 없는 악몽 같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쉬양 선배 덕분에 밤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행복 슈퍼는 좀 이상했다. 입구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주변을 배회하던 하급 좀비들도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쉬양, 나 정말 괜찮아. 응, 네가 준 약 먹었더니 위가 한결 나아졌어. 걱정하지 마. 쉬양 선배는 눈을 내리깐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침묵하는 옆모습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여자는 벽에 기대어 있다가 몸을 일으키더니 손으로 선배의 미간주름을 매만져 주었다. 내 입가에 미소가 굳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통조림이 실수로 진열대와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벽 쪽에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 총을 쥐고 있던 쉬양 선배의 손이 순식간에 빳빳해졌다.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아봤다. 그 사람 이름은 린웨이, 북부안전구역 본부에서 파견된 바이러스학 전문가다. 기지 외곽에 몰래 들어가 물자를 훔칠 때 그 사람이 내린 수배령을 본 적이 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필수. 현상금이 걸린 고등좀비 해부 보고서 표지에는 온통 선배의 사인이 있었다.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뒤돌아 슈퍼마켓 유리문을 밀치고 도망쳤다. 좀비의 체력 덕분에 나는 폐허 속을 날듯이 질주했. 신로우로우. 거기서 멈출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기지에 걸려있던 공지 게시판을 본 적이 있다. 산채로 잡혀온 좀비들의 비참한 최후를 말이다. 다들 해부대에 묶인 채 배가 갈라지고 뇌까지 얇게 썰려 연구 대상이 되었다. 나는 단숨에 함락구역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폐역 지하철 터널로 뛰어들었다. 이곳은 하급 좀비들의 둥지다. 장수재 언니는 철로에 기대어 녹슨 소방 도끼를 갈고 있었다. 내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오는 걸 보더니 도끼를 꽉 쥐고 일어섰다. 무슨 일이야? 쉬양 그 개자식이 손 쓴 거야. 나는 차가운 터널 벽을 짚고 서서 방금 슈퍼마켓에서 듣고 짐작한 모든 것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목에 채워진 차가운 목걸이를 만지자 손끝으로 그 안에 있는 소형, 폭탄의 돌기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마음속에서 덜컥 겁이 났다. 선배가 날 폭사시킬까? 장수재 언니는 내 말을 다 듣고는 옆에 있던 시멘트 기둥을 도끼로 세게 내리찍었다. 부서진 돌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가 인간 중에 좋은 놈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언니가 침을 뱉었다. 하지만 괜찮아. 정한되면 좀비 떼가 가장 많은 곳으로 가버리면 돼. 그놈의 부대가 쫓아오면 내가 그놈들 뇌를 하나하나 파먹어주지. 그날 밤 터널 밖에서는 좀비들의 울부짖음이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다. 나는 구석에 웅크린 채 예전처럼 밤을 기대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만 남았다. 그 후 보름 동안 나와 장수재 언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쉬양 선배의 사냥 부대는 목걸이의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우리 뒤를 끈질기게 쫓아왔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안전한 은신처를 포기하고 함락구역의 고층 건물 폐허 사이를 누비며 매일 생사를 넘나들며 발버둥 쳤다. 나도 드디어 쓸데없는 소녀의 감정을 거두고 좀비라는 내 신분을 이용해 좀비 소굴에 섞여 추적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저주파의 울부짖음으로 흥분한 하급 좀비들을 진정시키는 법도 익혔다. 장수재 언니의 전투력은 갈수록 강해졌다. 언니는 나보다 바이러스 진화 정도가 깊어서 주먹 한 방에 좀비의 두개골을 부숴버릴 수 있었다. 언니는 항상 나를 등 뒤에 숨기며 말했다. 로우로우. 넌 사람 피 묻힌 적 없잖아. 손 더럽히면 안 돼. 언니가 있잖아. 우리도 매번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니다. 한 번은 버려진 병원을 지나가다가 한 무리의 야간 시력을 진화시킨 야행성 좀비들과 마주쳤다. 장수재 언니는 나를 보호하려다 좀비의 날카로운 발톱에 배가 베이고 말았다. 좀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서 검은색 감염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피 냄새가 너무 짙어서 사냥 부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밤에는 병원 영안실에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장수재 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로우로, 내가 못 버티겠으면 내가 날 죽여줘. 뇌 없는 시체들처럼 변하게 두지 마. 기지놈들한테 잡혀서 해부당하는 건 더 싫으니까. 나는 언니를 껴안고 정말 이후 처음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다. 쉬양 선배를 마주했을 때의 그 미세한 설렘과는 달랐다. 나는 의아해하며 내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장수재 언니를 내려놓고 문 밖을 향해 걸어갔다. 로우로, 가지마. 이번에 나는 장수재 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버려진 병원 문, 입구로 가자. 그곳에 좀비들은 거의 다 소탕되어 있었다. 쉬양 선배는 나를 보고 흠칫 놀랐다. 나는 평온하게 선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들을 따라가겠어요. 쉬양 선배는 대원들에게 나를 겨눈 총을 내리라고 눈짓하고는 천천히 내게 걸어왔다. 당신들의 실험체가 될게요. 제발 장수재 언니만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언니도 나처럼 사람을 안 먹어요. 쉬양 선배는 내 앞에 다가와 손을 뻗어 내 목에 있는 시한폭탄을 만졌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쉬양 선배에게 끌려갈 때 문가에 숨어있는 장수재 언니를 몰래 쳐다보았다. 언니는 무척 초조해 보였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다시 의식을 차렸을 때 주변에서 드문드문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약이 좀비한테도 효과가 있다니. 2시간이나 기절해 있었어. 헛소리 그만해. 준비는 다 된 거야. 됐어. 됐다고. 재촉하지 마.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린웨이가 주사기를 들고 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지만 사지가 모두 묶여있다는 걸 깨달았다. 린웨이는 내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내게 말했다. 꼬마 좀비야. 무서워하지 마. 피 좀 뽑는 것뿐이니까 피를 뽑는다고. 나는 인간이었을 때 피 뽑는 걸 제일 무서워했다. 무서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린웨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는 나를 달래면서 재빠르게 내 팔뚝에 바늘을 찔러 넣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눈을 감은 채 꼼짝도 못했다. 귓가에 린웨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다 됐어. 나는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내가 좀비라는 걸 깜빡했었다. 아플 리가 없지. 쉬양 선배가 다가오더니 내 손발을 풀어주며 린웨이에게 말했다. 끝났지? 린웨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쉬양 선배는 내 손을 잡고 이 낯선 집을 빠져나왔다.
나는 차 안으로 밀어 넣어졌다. 눈앞에 남자가 내게 아기가 없는 것 같다는 걸 깨닫고 나니 내 얼굴은 또 속절없이 붉어졌다. 차는 덜컹거리며 시외의 낯익은 폐허를 향해 달려갔다. 차가 완전히 멈춰 서고 나서야 나는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이곳이 다름 아닌 나와 장수재 언니가 오랫동안 숨어 지냈던 버려진 아파트라는 것을. 쉬양 선배가 먼저 차에서 내려 내 쪽 차 문을 열어주었다. 평온한 말투였다. 내려. 여긴 당분간 안전할 거야. 나는 옷자락을 꽉 쥔 채 꾸물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선배의 뒤를 따라 익숙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집 안에는 우리가 예전에 정리해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구석에는 다 먹지 못한 유통기한이 지난 비스킷과 통조림이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날 때와 똑같았다. 넌 여기서 안심하고 지내. 내가 정기적으로 물자를 가져다 줄게. 내가 생활하기엔 충분할 거야. 쉬양 선배는 문가에 서서 집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내게 시선을 멈췄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덧붙였다. 더 이상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바깥은 좀비 떼 때문에 불안정하고 기지에서도 대대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어.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 나도 널 지켜줄 수 없어. 나는 제자리에 서서 선배를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저 고마워요라는 한마디뿐이었다. 쉬양 선배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나를 깊은 눈으로 한번 바라보고는 돌아서서 작게 속삭였다. 로우로우. 날 믿어. 학교에 있을 때처럼 날 믿어줘. 하지만 난 선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듣지 못해서 고개를 들어 물어보려 했지만 선배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틀 뒤 문 밖에서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장수재 언니와 정해둔 암호 박자였다. 나는 기쁜 마음에 서둘러 달려가 문을 열었다. 역시나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복부의 상처를 낡은 천으로 감싼 장수재 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재 언니. 나는 얼른 언니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고 순식간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수재 언니는 내 손을 토닥이며 여전히 씩씩한 말투로 말했다. 바보 같은 기집애. 진짜 혼자서 인간들이랑 협상을 하러 가다니. 놀라서 죽는 줄 알았잖아. 기지 순찰대를 피하려고 멀리 돌아오느라. 이제야 겨우 찾아왔네. 언니는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내 몸에 상처도 없고 학대당한 흔적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쉬양 그 녀석이 널 괴롭히진 않았어. 진짜 널 실험체로 삼은 건 아니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언니에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장수재 언니는 또다시 우리 둘을 엮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일주일 가까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저녁 쉬양 선배가 다시 오두막으로 찾아왔다. 그 뒤에는 구급상자를 든 린웨이가 따라오고 있었다. 나랑 같이 좀 가자. 쉬양 선배가 입을 열었다. 차분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말투였다. 장수재 언니는 즉시 내 앞을 막아서며 손에 든 도끼를 꽉 쥐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너희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로우로우가 피 뽑는 것도 다 협조해줬잖아. 도대체 더 뭘 어쩌겠다는 건데. 긴장하지 마. 해치려는 게 아니니까. 린웨이가 손에 든 구급상자를 흔들어 보였다. 이건 혈청 백신이야. 너희 몸속에 있는 좀비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줄 수 있지. 그동안 로우로우의 혈액 샘플을 사용해서 드디어 개발에 성공했어. 나와 장수재 언니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우리 둘의 눈에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간다고. 그건 우리가 좀비가 된 이후로 감히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 잔혹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상에서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우리가 망설이는 걸 보자. 쉬양 선배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평소와 달리 다정한 말투였다. 안심해. 위험한 거 아니야. 난 너희를 속이지 않아. 우리는 결국 그들을 따라 예전에 피를 뽑았던 그 실험실로 돌아갔다. 린웨이는 재빠르게 준비를 마치고는 먼저 장수재 언니의 몸에 혈청을 주입했다. 그리고 내 곁으로 다가와 또 다른 혈청을 내 팔뚝에 천천히 주사했다. 처음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한 기운이 팔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오랫동안 좀비의 몸에 머물러 있던 차가운 냉기를 몰아냈다. 나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피부 아래에 옅은 푸른빛 가면 핏줄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뻣뻣했던 팔다리에도 점차 생생한 감각이 돌아왔고 심지어 가슴속에서도 오랜만에 힘찬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원래는 옅은 시반이 덮여있던 손이 하얗고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손끝에는 살아있는 사람 특유의 붉은 혈색이 돌았다. 장수재 언니도 감염 흔적이 사라진 자신의 얼굴과 두 손을 만져보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붉어진 눈시울로 언니가 말했다. 우리 진짜 다시 인간이 됐어. 다음 순간 쉬양 선배가 내 곁으로 다가와 두 팔을 뻗어 나를 꽉 안았다. 힘이 아주 셌고 목소리마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행이다. 로우로우. 정말 다행이야. 갑작스러운 포옹에 나는 순간 몸이 굳었고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옆에 있던 린웨이가 팔짱을 낀 채 놀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내 목적은 달성했네. 나는 선배의 품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어 쉬양 선배를 바라보며 의문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무슨 목적이요? 선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린웨이에게 속마음을 들키자 평소 냉정하고 결단력 있던 쉬양 선배가 드물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시선을 피한 채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제가 네가 3년 동안 찾던 애잖아.
응, 천만다행이지. 내가 찾았어. 너 진짜 운 좋다. 죽지도 않았고 심지어 고등 좀비가 되어 있다니 어쩐지 요즘 나한테 그렇게 아부를 떨더라. 피 조금만 뽑으면 되는 거 맞지? 응, 이런 좀비 혈청은 나도 처음 써보거든. 게다가 네가 전파 방해기까지 달아놔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찾았는데 내가 해부 포기했다고 말 안 했으면 너 계속 숨기고 있었겠지? 로우로우를 다치게 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할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